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아 양양 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김진아 양양 군수가 차량 뒷좌석에 옮겨 탔다 잠시 뒤 바지춤을 정리하면서 다시 내립니다. 김 군수의 자켓 주머니에 여성 민원인이 봉투를 은밀히 찔러주는 장면도 CCTV에 선명히 찍혔습니다. 김 군수와 이 여성 사이에 금품과 부적절한 행동이 오고 간 사건과 관련해 오늘 1심 법원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진아 양양 군수와 민원인, 박봉균 군의원 3명의 피고인 관련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 크게 4가지입니다. 김진아 군수는 뇌물수수, 민원인은 뇌물공여, 김 군수와 민원인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민원인과 박봉균 의원 모두 성폭력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입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김진아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과 연인 사이였다는 김 군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아 양양 군수와 민원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부분을 혐의로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력 내지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라고 볼 수 없다며 민원 해결에 관한 도움 등을 기대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여성과 공모해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 군의회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의원은 군정의 문제점을 파헤쳐 민원 해결을 도와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군 의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민원인이 민원을 가져와가지고 해결해달라는데,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협박 사건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하면 어느 민원인이 와서 어느 얘기를 한들 앞으로 어떤 군 의원이 청원을 받을 것이며. 김진아 군수 측과 박봉균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여성 민원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원주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 의원들의 매서운 질의가 이어집니다. 횡성 우천까지 가서 영양탕을 드셨어요. 이거 누가 가서 이해를 할까요? 누가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잘못 썼으면 잘못 썼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관 외에서 결제를 하거나 업무 추진비 결제 이후 취소가 잦았던 점을 들어 업추비 인상을 취소하고 부정 사용분도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수촌 염소탕 44만 4천 원, 그리고 나서 28만 7천 원이라 15만 원 나눠서 결제하셨잖아요. 2번에 나눠서.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이사장님이 잘못 쓴 것 때문에 직원들이 이거 품위서 맞추느라고 다른 업무 하겠습니까? 이거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하는 의원도 많지만 자리를 이탈하거나 질문 하나 던지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원주 시민 30명이 의회가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시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시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생업이 있어 바쁘지만 직접 회의장을 찾아 방청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보고 회의록도 분석했습니다. 지역구 중심이거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발언인지, 정확한 근거와 대안은 있는지, 얼마나 성실하고 품위 있게 감사에 임하는지 등 공익성, 전문성, 성실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우수 의원 3명도 선정했습니다. 평상시 태도나 능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점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워스트 의원을 선정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좀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민 정치 모임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이어 하반기에는 원주시의 예산안을 살피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회 방청을 언제든 시민에게 허락할 것과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당시 횡성에서 산사태로 70대 노인이 숨졌는데요. 바로 맞붙어 있던 태양광 시설을 보수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부실하게 공사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22년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횡성군에는 최대 6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두내면에서는 60대 남성이 산사태에 매몰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 아래 있던 주택은 흙더미에 완전 파묻혀 지붕 끝머리만 간신히 보입니다. SUV 차량도 흙더미에 밀려 처마 밑으로 끼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 집 바로 뒤에 있던 2018년부터 운영된 태양광 시설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공사 시행업체 대표 정모 씨를 비롯해 시행사 현장 관리인, 하도급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업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시행사는 공사 대출금 18억 원의 월 대출이자 736만 원을 아끼려고 산사태 방지에 유리한 공법으로 설계를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 허가도 없이 공법을 바꿨습니다. 하도급 업체 역시 토목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사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공사 이전부터 물에 의해 지반이 점차 깎여나가는 세굴 현상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공사 4년 만에 집중호우가 닥치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깎은 평탄면을 따라 빗물이 급격하게 내려갔고 붕괴된 사면에 있던 태양광 모듈과 안전펜스, 석축 등이 피해지로 쓸려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고려를 앞세워 집중호우 시 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횡성에는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46곳이었지만 이 사건 외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음에도 이익 때문에 위험 신호를 외면한 결과는 재난으로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주 춘천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재활용 수거 차량들끼리 추돌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정부가 생활 쓰레기 수거는 낮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야간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 춘천 팔미교차로. 차량 2대가 점점 가까워지는가 싶더니 앞차가 멈춘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부딪힙니다. 춘천시 생활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차량들입니다. 사고는 이곳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도로에 뛰어든 고라니를 피하려다 급정차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춘천에서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14개 용역업체 근로자 188명 가운데 85%가 넘는 161명이 야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춘천에서만 야간 작업 도중 4명이 숨졌습니다. 불빛에만 의존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차하면은 진짜 순간적으로 큰 사고가 항상 다발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역시 2019년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간에 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7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2011년 주간 근무로 전환한 뒤 사고율이 43%나 줄었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춘천시도 주간 작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수거 조례 등 예외 조항을 근거로
야간 수거를 하고 있다던 춘천시는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노사정 협의를 열고 주간 작업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 환경공원 인근 주변의 불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야간 수거를 하는 곳은 현재 춘천과 속초 단 2곳뿐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따른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소초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다음 달부터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소초면 학곡리 일원에 상수관로 11.4km 매설과 가압장 4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42억 원을 비롯해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까지 216개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소초면 학곡리 칠송 윗길 구간에 상수관로 2.11km를 매설하고 가압장 1곳을 설치해 41개 가구에 광역 상수도의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횡성축협의 아랍에미리트 중동 수출 협약에 이어 횡성군이 2차 중동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업체 주관으로 횡성군과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은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두바이 현지에서 횡성한우 홍보전을 벌입니다. 중동 지역 23개 유통업체와 13개 식품업체 등을 초청해 횡성한우를 소개하고 부위별 시식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횡성군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소고기 시장에 대응해 고금육 육성 정책으로 중동의 부유층을 겨냥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올림픽 소나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대관령 면 중심부인 횡계 로터리에 있었던 올림픽 소나무는 대회 준비 과정에 불가피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올림픽 플라자가 조성되면서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소나무는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IOC 실사단 방문 시 주민들이 나무에 유치 염원 메시지를 달아 마음을 전하면서 올림픽 소나무라고 불려왔고 대회가 끝난 뒤 지역 주민들이 나무의 이식을 요청해 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원주의 벌집 제거 출동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 소방서의 집계에 따르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2022년 1,409건, 2023년 2,532건, 지난해 3,057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7월과 8월에 월 평균 1,0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말벌의 경우 공격성과 독성이 강해 쏘이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밝은 계열의 옷을 입거나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